람다는 자바에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람다라는 것은 그 함수를 표현식으로 나타낼 때 쓰는 그 표현식을 람다 익스프레션이라 그래요. 이런 표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B, 이 화살표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이거는 람다 표현식이라 그래요. 함수를 간결하게 표현한 거죠. 이 함수의 인자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A와 B. 그리고 그 2개의 인자를 받아서 뭐래요? A 더하기 B를 합니다. 그럼 그 A 더하기 B 결과를 리턴해 주겠죠. 그래서 이게 그 함수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현식이 되겠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람다 표현식. 물론 여기서도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int도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저게 정수가 뻔하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왜? 람다를 쓰는 건 우리가 좀 더 간결하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이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g라는 함수를 받는다. g는 g? 이름이 g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함수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g를 실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f 함수의 그 어떤 기능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전달받는 함수가 뭐에 따라서 f의 기능이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함수의 어떤 기능을 조건문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그 순간에 그 함수가 실행됨으로써 f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그렇죠? 여기 가다가 요걸 주면은 덧셈을 할 거고, 쭉 또 가다가 A-B 주면 뺄셈을 할 거고, 그래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제는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게 되겠고, 함수의 함수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조건문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 함수를 받는 이 f의 기능을 우리가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다 배웠어요. 함수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할 수가 있어요. 간결하게. 그럼 이 함수를 여기다가 전달하고 싶어요. f에. 그럼 f를 내가 만들 때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form. 여기다가 뭐라고 타입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함수를 여기다 전달하고 싶으면은 이 함수를 여기가 받게끔 여기다가 타입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 타입은 함수는 종류가 별의별 거 다 있겠죠. 인자 하나이네, 3개이네, 5개이네, 리턴 값이 있는 애, 없는 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바는 늘 그랬듯이 함수형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썼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없었을 때 어떤 함수를 바꾸려고 그러면 함수를 전달 못하니까 뭘 전달해요? 객체를 전달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객체를 주면 A의 객체의 함수가 덧셈이 이루어지고 B 객체를 주면 뺄셈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죠. 근데 A 객체든 B 객체든 그것의 함수의 이름은 동일해야 되겠지.
그렇죠? 요 펑으로 받아서 펑, 뭐 apply 이렇게 불러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A 객체가 오면 덧셈을 하고 B 객체가 오면 뺄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객체가 오는 형태가 되겠고 어떤 객체가 apply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게끔 강제화해서 apply 가진 애들만 여기에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자바에서 뭘 썼어요? 인터페이스라는 걸 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람다 표현식을 전달할 때는 여기에 뭐가 와요? 인터페이스 타입이 와요. 인터페이스 타입.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타입 안에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함수의 골격은 얘랑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설명드린 핵심 요소는 설명드린 겁니다. 자바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수를 인자로 좀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람다라는 표현식으로 함수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줬고 이 함수를 여기다가 이 함수에 전달하기 위해서 타입이 필요한데 이 타입은 예전에 우리가 썼던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했다. 자, 이제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봅시다. 자, 예전 방식이에요. 예전 방식에. 여기 보세요. array sort list. 리스트예요. 문자열 배열이라고 생각합시다. 문자열 배열. 그럼 요게 없어요. 요게 없으면 이 리스트는 어떻게 소팅을 하죠? 뭘 갖고 소팅해요? 스트링 배열이에요. 그럼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뭐 compare to 메소드 갖고 정렬을 합니다. 근데 나는 스트링을 compare to라는 정의되어 있는 그 정의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사선식으로 비교를 해줘서 정렬을 해주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렬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요번에 필요한 거는 사전식으로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길이에 따라서 큰 놈부터 아니면 작은 놈부터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객체를 정의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해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 안에다가 compar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메소드 이름을 가지게끔 이 compare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다 뭘 전달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스의 객체 말고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하면 문자열을 또 다른 방식으로 소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클래스를 보면 이 클래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클래스는 아니죠. 전형적인 클래스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행위들이 달라져야 되는 게 객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상태도 안 갖고 있고 딸랑 뭐만 갖고 있어요? 함수만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인자로만 뭔가 계산되는 함수를 가져요. 스태틱이지 거의. 근데 스태틱은 안 써. 왜? 우리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뭘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해서 여기서 조 함수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함수를 전달 못했으니까 함수를 전달하고 싶으면 함수를 클래스 안에다 정해놓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전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하면은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를 정의 안 하고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뭘 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것도 지저분하지. 지저분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함수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함수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S1, S2, S1 렌스 빼기 S2 렌스. 그러면은 얘는 저 함수를 가지고 비교 함수로 써가지고 정렬을 해줍니다. 간단하죠. 원래도 우리가 목적은 함수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예전에 함수 전달 못해서 객체로 만들어 전달한 거예요. 이제는 함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은 얘랑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컴패러터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어요. 타입이 필요하니까 요거. 그리고 얘도 이제 귀찮아. 이런 걸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더 간결하게 그런 메소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compare to comparing string length 하면은 뭐 갖고 비교해라? string에 있는 length 함수가 리턴하는 값 갖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string에 있는 length 갖고 비교하되 역순으로 비교해라. 역순으로. 이거를 역순으로 내가 만약 람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S1 빼기 S2가 아니라 S2 빼기 S1 하면은 거꾸로 돼요. 내림차순이 오름차순이 되고 그래요. 자, 코드 다 임포트 해놨어요? 그 코드 중에 보면 student가 있습니다. 깨졌네. 자,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안에 메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요 주석처인 array sort list는 할 수 있을까요? 저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리스트에 뭐가 있어야 돼요? compare to 함수가 있어야 되고 compare to 함수가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위에다 뭘 해줘야 돼? comparable를 써주셔야 되죠. 그래야지만 compare to를 갖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다 compare to만 만들어 놓는다고 얘가 비교 가능한 애는 아니에요.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인터페이스랑 이거랑. 근데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돼요. 리스트 놓고 여기다가 S1, S2 했는데 get name과 name을 비교해라. 그러면 이 리스트를 이름 순으로 소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귀찮아.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compare to comparing student 땡땡 뭐래요? get name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리턴 값을 가지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name 이건 아니에요. 왜? name은 뭐예요? 멤버죠. 멤버고 쟤는 무슨 뭐예요? private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는 public한 애를 써야 되겠고 보통은 public 메소드를 씁니다. 그러면 그 public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name 이름 갖고 비교하는 거. 이거는 연도 갖고 비교하는 거고. 이거는 reverse는 연도 갖고 비교하되 역순으로. 얘는 1학년부터 나올 테고 얘는 4학년부터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작은 거부터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여러 개 하려면 get year, then comparing 여기 빠졌지만 name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갖고 비교해요? 연도. 근데 연도 학년이 같아. 그럼 뭐 갖고 비교해? 이름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 요거처럼 내가 직접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잘 알면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가 있다. 그리고 그 클래스가 어떤 멤버들을 리턴한다. 그리고 그 리턴하는 애들은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개를 갖고 소팅하고 싶으면 클래스 이름 땡땡 요거 주시면 그 배열을 이렇게 소팅할 수 있어요. 뭐 그 리스트를 소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일은 안 해도 된다. 자, 그거는 이제 모든 언어가 그래요. 앞에
어디였어요? 스킵한 부분이 있지만 C#, 파이썬, C++도 다 뭘 제공해요? 람다 제공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제는 다 제공해요. 그 뜻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제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기법입니다. 어려운 기법도 아니고. 옛날에 그 함수형 프로그램 C에서 하려고 그러면 함수 포인터 갖고 막 그러면 이제 완전 열받지. 안 해. 때려치고 말이지. 근데 이제는 C# 뭐 이런 데는 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C#은 안 봤지만 자바 같은 경우 보면 되게 깔끔하게 함수형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C++도 괜찮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언어를 익히면 거기에 당연히 함수형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함수형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죠. 어렵게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인자.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근데 보통은 람다로는 아주 복잡한 것은 그렇게 안 만들죠. 람다는 이제 간결하게 그 위치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땡! 칠 때 많이 써요. 함수를 그냥 정해 놓고 걔를 람다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람다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함수의 내용이 되게 짧은 거. 한두 줄, 맥시멈 한두 줄, 그 정도 될 때 쓰는 거고요. 문장이 길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전달할 때, 뭐, 우리 뭐죠? 포켓몬 팡 할 때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넘기죠. 인자로. 여기다가 핸들을 정의하진 않잖아. 그렇지만 핸들은 저기 그 마우스 핸들은 정의해 놨죠. 근데 그거를 등록을 해 놓죠. 마우스 아니면 버튼 눌렀을 때. 그럴 때 그 함수에 대한 람다 표현을 써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에러예요. 타입을 쏘면 항상 가로.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가로 안 써도 되는데 두 개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A, B. 없나? 이렇게. 여기 무조건 가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가로 들어가야 되고 타입은 쓰려면 두 개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둘 다 쓰든 둘 다 안 쓰든. 둘 다 안 쓰면 누가 추측을 해요? 컴파일러가 JVM이 잘 추측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흠이 있지. 걔가 잘못 추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데 여기는 명확해요. 리스트가 문자열이니까 얘는 문자열 두 개겠죠. 저희가 갑자기 인트는 아니겠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자, 내가 X 정수 하나 받아서 정수를 리턴하는 람다 표현식을 어딘가에 쓰고 싶어요. 어딘가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타입을 정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해요? 인터페이스로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여기에 보면 int죠. 그러니까 int 하나 받아서 int 하나 출력하는 거고 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apply 그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dd functional interface라고 씁니다. 요거는 annotation은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저거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람다랑 같이 쓸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함수형 인터페이스에서는 함수 선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어플라이 부를 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수형 인터페이스에는 함수 선언이 몇 개만 있어야 돼.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딱 하나만 있어야 되고 만약 내가 여기다가 함수 선언을 두 개 놨다. 근데 이 아노테이션 썼다.
그럼 무슨 에러? 무슨 에러? 문법 에러가 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너 뭐 하니? 할 거예요. 내가 왜 2개 했지? 하나 해야 돼요. 하나. 그래서 람다를 하나 쓰고 이 람다를 어디다 전달하고 싶으면은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저게 이제 귀찮으면 자바에 있는 것들, 자바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쓸 그런 것들을 다 인터페이스,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정의해 놨습니다. 예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거. 요거 뒤에 거는 좀 냅두자. 냅두고 하나를 더 만들게요. 요 바이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펑션. 바이너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몇 개 받아요? 2개 받는 거예요. 2개 받는 거고 리턴 값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 3개를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인자 1, 인자 2를 다르게 하고 결과값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TTT 썼죠.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2개 똑같고 나오는 것도 똑같은 타입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2OP, 3O, AB, A 플러스 B 했죠? 그럼 이거 뭐가 얼마 찍힐까? 8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2OP, 15, AB, A 마이너스 B 하면은 얼마 찍혀? 5가 찍혀요. 그리고 2OP, Hello World, AB, A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Hello World 중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서 결합돼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TTB 하나 다르게 했어요. 출력값은 B.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15가 들어가면 10 모두 5가 0이면 5로 10이 나눠지면은 true를 줘요. 그럼 true 출력되겠죠. 이거는 A, B, C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또 true를 줘요. 그리고 원래는 이 by function을 쓰는 게 아니라 by predicate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람다를 이제 쓰게 되면 그 람다를 쓸 때 얘를 어떤 함수의 인자로 이제 이 함수를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에 해당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쓸만한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요. 요거 갖다 쓰시면 돼요. 네, 맞는 거. 요번에 A, B, A 더하기 B는 by function 쓰시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때 보면 이런 건 되게 가능한데 쓸모없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는 표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싹 없애고
요것만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건 여러 라인 쓴 다음에 마지막에 리턴문을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자체 예제를 이런 식으로 구현하진 않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요것만 여기다 놓으면 돼요. 여기에 표현식이 하나 있으면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람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람다 표현식은 변수에 유지할 수 있는데 무슨 변수? 인터페이스 변수에 유지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펑셔널 인터페이스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쓰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헷갈리고 컴파일러도 헷갈리고. 근데 컴파일러가 헷갈리면 답이 없는 거죠. 컴파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이너라는 게 있는데 얘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 하나를 만들어줘요. 자, 애더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정수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요 테스트랑 요 테스트는 이름이 같죠. 이름이 같지만 인자는 어때요? 다르죠. 다르면 오버로딩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얘는 문자열 두 개 받는 함수를 받는 그런 함수고, 요거는 정수 두 개를 받는 함수를 받는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xy 이렇게. 그럼 xy는 이 뒤에 보면 이게 씹혀 있으니까 문자열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못해요. 이 xy는 두 개니까 얘한테 가도 될 것 같고 얘한테 가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인자가 두 개니까 헷갈려요. 이 네 개 다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adder라는 데에다가 요 함수를 요 람다 표현식을 유지했어요. 그럼 adder를 부르면 이거는 얘 불러요, 얘 불러요. 요거 부르겠죠. 이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을 써줬어요. 타입을 써주는 순간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앞에다가 이 두 개 하나를 adder를 이렇게 타입 변환처럼 넣어주시면 클리어해져요.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두 개의 어떤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되게 유사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컴파일러가 헷갈리면 무슨 에러 나요? 문법 오류가 나요. 그럼 그 문법 오류는 어떻게 고치면 돼요? 명확하게 해주면 돼요. 타입을 써주든 내가 의도한 펑셔널 인터페이스에다가 넣어줘서 넣든 이렇게 하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일찍 끝났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